네,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오늘 오후 5시 국회 사랑제에서 열립니다. 주요 안건으로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경 편성 등이 꼽히는데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막바지에 이른 헌재 탄핵 심판에서 오늘 또 어떤 정언이 나올지 주목되고요. 직격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렇게 네 분이 만나는 국정협의회. 그동안에 실무협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이제 사실상 네 분이 만나는 거는 42일 만이라고 해요. 첫 번째 그 실무회의 이후에. 그래서 오늘 어떤 좀 성과가 나올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일단 합의가 나오길 기대해야죠. 네. 저는 뭐냐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정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회의장도 그렇고 또 정부 측에서도 지금의 뭐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추경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경 문제도 사실은 그 소비 쿠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소비 쿠폰을 그러면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쓰는 거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빨리 추경이 좀 됐으면 좋겠고 반도체 특별법도 나중에 또 얘기 나누겠지만 뭐 그 시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 개혁 문제도 모수의 1% 차이거든요. 그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씩만 양보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협상이라고 하는 건 늘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가는 게 아니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협상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이 사실 뭐 만나서 합의만 이룬다고 하면은 웬만한 일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분들이어서 상당히 그 기대가 되는데 지금 뭐 전망 기사에 보면은 뭐 빈손 회동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쉬운데 그것이 지금 여당과 야당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이것을 접근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집권 여당의 책임감 그리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1인당 25만 원 이재명 대표가 공약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정치 전략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것이 뭐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그 지금 합의가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합의된 건 다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협의체를 협의회로 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정작 그것을 협의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잘 되려면 결국은 2030이라든가 지금 경기가 상당히 12.3 계엄 이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그리고 정부의 예산 곡간을 또 정부가 국민의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집권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 다수의 의석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과 서로 교류를 통해서 해서 합의 정신을 가지면 될 텐데 바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헌재 탄핵 사태도 있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혹시 있을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콩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네 분이 만나서 좀 시작이 반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국민들에게 좀 희망적인 그런 이제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많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크게 보면 뭐 세 가지를 많이들 꼽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 특별법하고 연금 개혁, 그다음에 추경안 편성,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최상목 대행도 사실은 뭐 정책통 아닙니까? 기재부 공무원으로 이제 오래 하셨고 뭐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뭐 주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텐데 좀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절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도
정부도 물론 이제 52시간이 정점이 돼버렸는데 실제는 반도체 특별법의 목적은 뭐냐면요.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세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자. 이게 주인데 지금 52시간 가지고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거 정말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목적이 뭡니까?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제 지원 좀 해주고 정부가. 그리고 인프라 산업에 일정 부분 정부가 나서가지고 재정적 투입을 통해서 인프라 산업을 좀 마련해 주자.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52시간 이거 가지고 이걸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물론 52시간 문제도 이재명 대표가 전향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은 그럼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특정 연봉 이상의 사람들이 한해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지금 국민의힘은 52시간 전체적으로 안 하면 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반도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인프라 구축이나 세제 지원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추경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소비 쿠폰 그렇게 싫어하니 소비 쿠폰 안 해도 되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자 그러면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소비 쿠폰이나 뭐 예를 들면 지역에서 쓰는 지역 화폐 이거 정말 이재명 표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그거 다 빼고 그러면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필요한 부분. 왜냐하면 추경은 지금 국민의힘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전향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아니 저는 누가 여고 누가 야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야당이 발목을 잡아야 되는데 여당이 발목을 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연금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수부터 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전체를 다 하자는 논란이거든요.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자. 모수개혁은 1% 차이밖에 안 나니까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적으니까 해보자는 건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당장은 국민의힘이 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 이 두 문제는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그렇게 나머지 두 가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추경이 오히려 추경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13조죠. 지역화폐 13조를 소비 쿠폰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겁니다. 내수회복과 내수회복이라든가 정쟁적인 그런 추경을 반대하고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경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업 관련 분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하면은 그래도 성과는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난번 예산 통과 때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 상황에서 일단 추경을 일단은 통과를 좀 시켰으면 좋겠고 적당히. 반도체 특별법 은 지금 양대 노총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양대 노총의 눈치를 너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양보할 수가 없지 않을까. 양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빼고 하자 이런 거죠. 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로 이 모수개혁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여야 동수로 해서 국민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건복지특위에서 하고 모수개혁은 따로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소득 대체율 부분이 모수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여당과 야당의 어떤 입장도 있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다만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5시니까요. 이 반도체 특별법이나 추경안 이 정책의 어떤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또 타이밍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어떤 좀 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형사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돼서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짧게 끝났더라고요. 1시간 10분 정도. 변론 준비 기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 취소 청구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신문이 있었고 이제 지금 끝나서 헌재로 이동해서 이제 3시부터 있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를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3시부터 세 분이 나오죠. 한덕수 총리, 홍장원
차장, 조지호 총장 이 세 분은 이제 비상 계엄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 절차가 이제 과연 어떠했느냐 이런 부분과 관해서 지금 그다음에 국회를 이제 봉쇄했느냐 의원들을 이제 체포를 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증인인데 어떤 정원이 나올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전 상황 그리고 오후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전 상황은 짧게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3시에 한 것도 원래는 2시에 하려고 했던 거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측에서 늦게 해달라고 해서 3시에 넘긴 거예요. 예. 이렇게 빨리 끝날 거를 뭐 이렇게 1시간 늘려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3명이 나오는데 3명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본인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하게 공격할 대상은 제가 볼 때 조지호 청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쇄를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국회 봉쇄를 그리고 빨리 끌어내라고 6번이나 전화를 했다고 검찰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진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탄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 타겟은 제가 볼 때 조지호 청장일 텐데 조지호 청장이 과연 입장을 바꿀 거냐 아니면 검찰의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이 이제 실제로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조지호 청장은 직접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거든요. 6번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탄핵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바로 전에 또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조지호 청장이 어떤 말을 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한덕수 총리는 실제로는 이제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헌재 입장에서는. 과연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초지일관 어제 본인의 탄핵 심판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국무회의가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헌법 위배거든요. 국무회의라고 할 수가 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있고 홍장원 차장은 이제 발언 가지고 그 쓴 내용이 몇 가지가 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될 텐데 홍장원 차장은 그 사이에 그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한 걸 보면 더 세게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설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장원 처장을 부른 것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발언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탄핵 심판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3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상황 그리고 오후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 오전에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형사재판 중에서 구속 취소를 신청하는 건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의 요건은 뭐냐면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 이런 어떤 사항을 형사재판 법정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된다면 탄핵 심리에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것이 수사 관할권 문제도 잘못됐다. 공수처가 아닌데 공수처에서 그것을 했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했다는 거 이런 어떤 절차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만료됐고 그 시효가 만료됨에도 구속영장을 집행을 했다.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저녁 정도면 이제 나오리라고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구속 취소 결정이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큰 힘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우위에 지금 있을 한동훈 총리, 안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홍장원 전 국정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3명의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기각이냐 인용이냐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국무회의에 어떤 국무회의가 열렸냐, 열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것이냐 그거하고 두 번째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체포조 이거에 대해서는 어제도 종편에 나와서 사실은 공관 앞에서 쓴 게 아니고 본인의 자리에 가서 썼다고 또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계속 바뀌고 초기에 메모한 것을 또 찢어서 없애버렸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포조와 관련돼서는 탄핵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탄핵을 시켜야만이 헌재에서 파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국회 봉쇄를 했는데 그럼 봉쇄가 정말 사실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배치되는 것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것은 질서유지 차원이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다 들여보냈다. 네.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 검찰 조서에 보면은 이것은 지시를 받았다. 6번 이렇게 받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또 헌재법 32조에 보면은 검찰에서 조서한 것은 재판 중인 것은 헌재에서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대리인단이 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지호 청장 입장에서 오늘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이런 3명의 증인 이런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10번째 변론 기일인데 사실상 이제 막바지에 이른 그 상황인데 오늘 상당히 주목되는 또 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한 발언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명계 쪽에서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 욕심에 뿌리마저 망각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못 바꾼다. 이인영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는 진보적 가치를 다 버린다. 보수 정당이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실용적인 측면을 두고 성장을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도 우리 몫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요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당 내부에서 이제 노선 투쟁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중도 보수를 좀 어떻게 좀 확장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지 이런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아마 이제 대권에 나갈 수 있는 잠룡들로 분류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예전에 이제 대선에 나오셨을 때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파라고 얘기했어요. 보수라고 본인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중도우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 우파라고 하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가치적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정책들을 많이 내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념 가치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발전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내수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가 전체가 발전하면 국민 모두가 다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부터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그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서 이념적 부분으로 접근해 본다고 하면 그거는 이념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생겼을 때 그 갭을 현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가겠다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늘 추구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가는 모든 정책은 전체적으로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이라는 큰 틀에 맞춰져 있다. 그것이 이념과 이론적으로 약간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면 실용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현실에 가서 이론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함께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이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이념적 논쟁 때문에 우리 전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포기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발언이지 이것이 무슨 민주당의 뿌리를 흔들거나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용적인 측면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런 언급이신데 당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좀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하죠. 이 정체성 논란이 상당히 가열되리라고 상당히 들고 대선이라든가 이런 후보 결정되기 전에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 출마를 조기 대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선 출마를 향한
어떤 전략적인 노선을 선택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기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중도층이 10%만 가져오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표심으로 봐서는 그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을 극우 쪽으로 몰고 민주당 지평을 넓혀놓고 하는데 좋습니다. 지평을 넓히는데 지평을 넓히다 보면은 본질적인 본인의 아지트가 훼손될 가능성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귤이 국경을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귤화 탱자라는 그런 이제 소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과유불급이다. 그리고 넘어야 될 선이 있는데 그 넘어야 될 선은 정치에서는 어떤 아젠다 세팅을 할 때 이념적인 지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념이 어떤 진보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도를 포함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가치를 갖다가 붙여서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회색 시대가 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경쟁력이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김두관 의원이나 김경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 진보적인 가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실용적인 노선으로 갈 것인가 당내에서 치열하게 이제 이념 논쟁에 이제 불붙게 될 텐데 그런 것이 당내 갈등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소기의 이런 이기는 전략이라든가 국힘을 고수하는 전략 이런 것에는 그렇게 큰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뭐 당 정체성 논란이 될지 뭐 이념 논란이 될지 싶긴 한데 이 문제는 조금 더 한번 앞으로 상황 전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